윤종석 감독의 신작 자백이 도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약 5년 전 개봉했던 오리올 파울로 감독의 인비저블 게스트를 리메이크한 작품인데요.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인비저블 게스트를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백을 관람하기 전까지도 원작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백은 스페인 영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의 감성보다는 오히려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같다는 감흥이 많이 들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백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굉장히 유려한 영화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밀실추리극이라는 장르를 충분히 즐길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류의 영화들은 자칫 마지막 반전에만 천착한다거나 혹은 뿌려놓은 떡밥들을 끝자락에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헐거워지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백은 결말까지 도달하는 동안 텐션을 잃지 않는 지구력이 있는 영화로 느껴지는 것이죠. 특히 저는 소지섭 배우의 연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비약을 조금 섞어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보아온 소지섭 배우의 연기 중 탑3 안에는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작으로만 비교해봐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저에게는 외계인 1부에서의 소간지가 자백에서의 소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연출과 배역의 영향도 크겠지만 말이죠. 한 발 더 밀고 나가 나나 배우의 연기도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녀의 연기 역시도 개인적으로 근작 글리치보다는 자백에서가 더욱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민호의 수염과 김세희의 단발머리 해석, 자동차 상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에 어려있는 계급과 종교적 코멘트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백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절 범인으로 만들려고 다 꾸몄어요. 유민호 씨 진술엔 설득력이 없어요. 이보다 확실한 게 어딨어요? 창의력이 있어야죠. 자백의 주된 이야기 진행 방식은 가정법일 것입니다. 양신애는 유민호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상황을 계속 다른 국면으로 변주해가면서 그를 코너로 몰고 가죠. 물론 이러한 형식은 추리극이라는 장르적 재미를 배가시키는 효과도 있겠지만 저에게 특히 흥미로웠던 이유는 재구성되는 상황을 볼 때마다 저의 내면에서 인물들에 대한 인상이 변화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희가 모든 것을 주도했다는 시선으로 사건을 보았을 때는 그녀가 희대의 악녀처럼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민호는 순진하고 도덕적인 남성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민호가 모든 것을 견인했다는 시선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을 때는 태희 역시 사실상 피해자처럼 보이게 되고요. 민호는 부와 명예를 손에 쥐고 휘두르는 거대한 빌런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영화 속 다른 인물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양신애는 속에 다른 뜻을 품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일 것이고요. 한영석과 심지어는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밝혀지는 목격자인 트럭 운전사조차도 처음 등장하는 순간에는 그 인물이 악인인지 선인인지 정체를 파악하기 힘들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층적 면모는 이야기라는 영화의 외피와 그 안에 내포된 영화의 철학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우선 언급드렸듯 여러 갈래로 재구성되는 이야기라는 형식 자체가 사건을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한 발 더 밀고 나가 저에게 보다 흥미로웠던 지점은 영화의 내적인 측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백은 인간의 다의성을 조명하는 영화다. 쉽게 말해 인간이란 존재는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선인 혹은 악인이라는 이분법의 잣대로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내면의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보일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고요. 말하자면 자백은 한 인물을 여러 다른 상황 속에 넣음으로써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를 직조해낸 일종의 역할극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영화가 연극적으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것이 창작자의 의도이든 아니든 저에게는 영화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인간의 중의성 혹은 다의성은 오래전부터 반복되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 본류에는 지킬 앤 하이드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초에 개봉했던 MCU의 모비우스 같은 작품도 동일한 궤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흥미로운 것이 바로 민호와 세희의 외양 변화입니다. 사건의 전후로 그들의 외연을 비교해본다면 민호는 수염을 길렀고요. 세희는 단발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물론 세희의 경우에는 자신의 몽타주가 유포되면서 겁을 먹고 자른 것이긴 하지만 저는 이야기를 걷어내고 인물들의 외양 변화 자체에만 주목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식적으로 말하면 저에게 수염과 단발머리는 인간의 다의성을 표현하기 위한 영화적 수단 중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백은 검찰청에서 나오는 민호의 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인즉슨 첫 등장에서부터 인물이 카메라에 얼굴을 대면하고 있지 않은 것이니 그의 실체가 흐릿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일 텐데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언급드린 인간의 다의성과 맞닿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도입에서부터 영화의 정체성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달 전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잖아. 왜 먼저 신고 안 했어요? 어떻게 이런 성공인데 한순간에 망쳐버릴까봐 두려웠어요. 다 끝나가나 싶었는데 그 여자는 뭔가를 숨? 제가 보기에 자백에서 가장 반복되는 소재 중 하나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우선 영화의 시작과 끝부터 그런데요. 시작과 동시에 검찰청에서 나오는 민호는 차에 타게 되고요. 영화의 끝자락 역시 민호는 구급차에서 내리게 됩니다. 게다가 영화 속 주요한 여러 사건들의 교두보가 되는 것 역시 차와 결부되어 있는데요. 민호와 세희가 이 모든 사건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고요. 민호는 자신의 차를 사고로 위장해 폐차를 하기도 하고 사건의 중요 목격자일지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설명도 그가 타고 있던 트럭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다소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에게 차는 진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 대신에 진실이라는 단어를 넣어 해석해보면 꽤 많은 부분들이 감명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영화의 처음과 마지막에 민호가 차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만의 진실 뒤에 숨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호와 세희가 사고 차량을 유폐하는 것은 진실을 감추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발 더 밀고 나가 영석이 카센터를 운영한다는 설정 또한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차는 진실이라는 공식에 의거해서 본다면 차를 수리한다는 것은 결국 올바른 진실을 위해 상황을 고친다라고 해석 가능해질 테니까요. 실제로 영석의 많은 결정은 차를 경유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희에게 동행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도 그녀가 운전석의 좌석을 변경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고요. 민호를 도청하는 것, 진짜 양신애를 기절시키는 것 모두 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백의 마지막은 호수에 잠긴 차를 시추해내는 장면인데요. 얼음을 깨는 것부터 건져 올리는 것까지 꽤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퀀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은 자백에서 가장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유적인 의미에서 차라는 진실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니 영화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힘을 꽤 많이 준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창작자에게 그만큼 중요한 장면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백에 녹아있는 계급과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는 완전히 저의 내피셜이 될 것 같습니다. 무지성의 논지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냥 가볍게 거르듯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백에는 선명하게 계급에 대한 코멘트가 있습니다. 진짜 양신에는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들 당신 같은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백은 아래 계급의 인물들이 윗계급의 악행을 밝혀내기 위해 그들의 계급으로 둔갑하는 영화다. 반대로 말하면 신분 상승을 해야지만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영화는 현사회에 대한 다소 시니컬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한 발 더 밀고 나가 저에게 자백은 조물주에 대해서도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신혜는 민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 없는 구원은 없다. 저는 굉장히 헐겁게 말해서 이 문장이 특정 종교의 일부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후에 이어지는 영화의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민호는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본인의 어깨에 총상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신혜의 문장에 의거해서 본다면 그는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구원을 얻기 위해 스스로 고통을 겪게 되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실패로 귀결됩니다. 말인즉슨 민호는 고통을 받고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셈이니 앞서 언급드린 종교적 원리와 반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백은 조물주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양신혜라는 이름도 흥미로운데요. 물론 영화에서 신혜의 명함에 한 이름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제 마음대로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녀의 이름이 귀신 신자의 사랑애를 사용하고 있다면 양신혜는 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엄밀히 말해서 가짜 양신혜죠. 그렇다면 결국 신을 가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계급과 종교라는 키워드를 합해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자백은 계급의 문제는 타인이 되는 영화적 판타지로만 해결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정말로 신은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영화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마지막 얼음 속 차를 시추해낼 때 나오는 부감이 의미심장했는데요. 저에게는 인간이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정하게 지켜만 보고 있는 조물주의 시선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자백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호는 수염을 기르고 세희는 머리를 자르며 신혜는 가짜가 진짜를 대체한다. 그러니까 자백은 인간의 다의성을 조명하는 영화다. 지금까지 자백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anielle Clark is charged with murder. Miss Clark finds herself here because it is easier to lay blame on an outsider.